예, 드루킹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이 사흘 남았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특검은 오늘 수사 기간 연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한편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와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드루킹 특검 1차 수사 기간 25일 끝나게 되죠. 뭐 3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특검팀에서 이걸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아마 지금쯤 회의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 그 결정을 발표할 것 같은데 두 분께 뭐 공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수사 기간을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신청할 걸로 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12번 특검이 있었는데 연장 신청 안 한 경우가 없었고요. 더군다나 지금 근데 저는 연장 신청 이유를 아마 고민할 것 같습니다. 우리 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수사를 더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이제 공소유지를 아직 결정 못했다. 근데 수사를 더할 필요를 아마 얘기하면 별로 여론이 안 먹힐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공소유지를 아직 결정 못했다.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사실 수사가 아직 그렇죠. 부족했다는 말인데요. 수사가 그렇죠.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공소유지가 결정 못했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아마 안 하게 되면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연장 신청을 하면서 그 책임을 뭐 청와대 쪽으로 미루거나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뭐 나중에 인정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어쨌든 할 도리는 했다. 이런 어떤 명분을 삼을 것 같습니다. 자, 연장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연장 신청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연장 신청을. 결정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렇죠.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예. 특검 내부에서도 좀 강경하게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기류가 좀 더 다수설이 결이고 다만 좀 소수설로서는 이걸로 해서 접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없지 않다라고 해서 좀 고심한다는 후문이 들립니다. 하지만 엊그제까지 결정할 여지도 있었었는데 오늘 거의 마지막 막판까지 그 고심을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시간을 그렇게 얼마 두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공을 그 청와대에 다시 한번 넘기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수순을 읽히는 것 같은데요. 현 변호사님 말씀도 뭐 그 공감을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 의미를 담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단순히 공소 유지를 기소 여부를 결정 못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을 다 했죠. 다만 이제 추가적인 수사가 더 필요하다. 한마디로 지금 그 드루킹 댓글과 관련된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가 끝났지만 그것 이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또 지난번 그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특히 경찰 측에서의 이른바 수사방해와 관련되는 직권남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손도 못 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해서 수사 의견서를 쓸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제가 아는 바로는 공소장 자체는 다 벌써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드루킹과 관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플러스 공범이기 때문에 이미 공소장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람과 공모하여란 것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공소장 자체는 다 돼 있습니다. 결국 아직까지 60일 동안 수사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할 시간을 달라라고 하면서 수사 의견서를 오늘 청와대로 보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수사기간 연장 여부 오늘 오후에 발표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장 신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저희가 좀 가정을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다 연장 신청은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신청 이유를 좀 두 분 다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뭐 공소 유지 결정이 안 됐다, 수사 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추가적인 그 이외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제 또 이제 특검이 이런 추가 조사라고 해야 할 것인지 뭐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된 것을 좀 재현하면서 뭐 모두를 이제 관련해서 드루킹 관련된 공범들 좀 불러서 조사를 좀 구체적으로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이라고 좀 봐야 저는 되겠습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영장 청구하기 전에 이미 다 대질까지 하고 시연까지 하고 다 했었거든요. 이게 아마 두 가지 이유가 또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뭔가 수사할 게 있다, 여지가 앞으로 좀 필요하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기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아마 결정적인 건 나오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저는 반대로 보면 그동안에 수사 미진한 거를 아마 공소장을 다 썼더라도 이제 진술의 모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마 좀 더 정리하는 차원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단계지 이거 불러가지고 소환하고 이럴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사 그동안이 미진하다는 걸 오히려 스스로 인정하는 꼴인 것 같고요. 지금 최 변호사 말씀 중에 저는 약간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댓글 조작, 결국 업무방해 말고 이제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아니면 공직선거법 아니면 뭐 수사 부진 이런 부분은 이제 수사가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은 공직선거법은 큰 쟁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대선 과정이 아니라 이 지방선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드루킹이 사실 지방선거에 관여를 못했습니다. 이미 그때 구속된 상태였고요. 정치자금법도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이제 2,700만 원 부분 이제 그 부분이 문제인데 사실 어찌 보면 노회찬 의원 정치자금 수사로 그것도 사실 동력을 거의 잃었어요. 수사가 부진하다는 얘기인데 부진하다라고 하면 뭔가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특검이 뭔가 수사 결과를 내놔서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수사가 부진했다. 이게 결론이 되거든요. 근데 특검도 지금 내놓은 게 없어요. 만약에 특검이 내놓은 게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 부진하다. 그럼 자기 스스로 부진하다는 걸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부진하다는 걸 입증하려면 자기가 뭔가 새로운 수사 결과를 내놔야 되거든요. 못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경찰 수사 거의 이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도 사실은 수사에 별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수사 더 해야 된다는 이유로 아마 연장 신청하고 받아들이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 연장을 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 때문에 연장을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청와대로 공이 넘어간 건데 25일까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검에 뭐 어떻게 의견서를 받아볼지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중요한데 청와대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경수 지사의 영장 기각된 부분이 가장 그 수사의 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청와대도 결정하기 좀 쉬워졌다 이런 이야기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김경수 지사가 친문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하는 그런 부담이 없진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명분 측면에서는 그 법원에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뭐 그 사실상 의혹은 다 드러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수사를 종결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이와 같은 그 구속기간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6명 정도 이 드루킹과 관련된 핵심적인 인물들을 새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뭘 조사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특검 측에서는 댓글 관련돼서 추가적인 보강 조사를 했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금 운용에 관해서 조사를 했다.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금 운용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단순히 내부적인 자금 운용뿐만 아니고 그것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 관련되는 뭐 송인배 비서관이라든가 청와대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돈을 줬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그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한 2,500만 원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보다 더 넘는 돈이 지급됐다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 조사를 했다라는 것을 미뤄 짐작했을 때는 이번에 특검 같은 경우에는 연장될 가능성, 연장되지 아니할 가능성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대응을 하고 있을 텐데 만약에 연장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자금 운영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는 뭐냐 하면은 단순히 드루킹과 관련되는 댓글 조사, 댓글에 대한 업무 방해죄의 공범뿐만 아니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영장 자체에서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번에 불구속 구공판을 하는 공소장에는 플러스 알파되는 다른 협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부분이라서 아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강공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기간 연장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진 경우가 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12번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연장이 되지 아니한 것은 딱 3번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12번 중에 9번은 연장이 됐고 3번이 거부가 됐는데 3번 중에 그렇죠. 거부했는 것은 2003년도에 이른바 대북 송금 특검과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연장을 거부하셨고 2012년 내곡동 사저특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부를 했고 더불어서 기억하시듯이 2016년 최순실 특검과 관련해서 연장 신청했을 때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했던 그런 3개가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12번 중에 9번은 연장이 됐고 3번은 이렇게 거부가 됐는데 최근 2012년, 16년에 있었던 것은 거부가 됐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수사 기간이 30일 연장되면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보강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김경수 지사에 대한 어떤
영장 재청구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연장을 해서 재청구했는데 기각되면 아마 특검은 거의 문 닫는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장 처음에 기각 사유가요, 단순히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보다도 공모 혐의와 범행 실행 가담 정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거 사실은 본안에서 좀 열심히 다퉈봐라 이 얘기거든요. 가서 유무죄인지 확실치 않으니까 일단 기소하면 법원에서 다퉈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원에서 1차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거는 영장 재청구로 해서 극복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은 뭐 본안에서 일단 뭐 불기소 기소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구속영장 재청구할까요? 쉽지는 않죠. 1차 근데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같은 경우에는 영장을 신청했다가 영장이 기각되면은 그 사유를 재보강을 해서 플러스 알파의 증거가 나오면은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케이스는 실무적으로는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권력이고 현 도지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은 분명히 영장이 나오겠다. 이 정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재차 영장 청구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냐 했을 때도 그렇게 단정할 수 없는 것이 수사란 것은 생물이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 60일 하는 과정에서 USB 메모리라든가 기존에 없던 증거가 플러스로 나오는 케이스가 적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아직 그렇게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만 관련해서 다른 물적 증거가 나와서 김경수 지사와의 어떤 관련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증거가 나온다든가 이와 같은 사정 변경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되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 현 변호사님 말씀처럼 만약에 영장을 했다가 또다시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역풍이 굉장히 강력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검이 이제 오늘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송인배 그리고 백원우 비서관도 네. 지난번에 이제 참고이신 분들 한 차례씩 조사를 받았잖아요. 연장이 된다면 이게 추가 조사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어찌 보면 약간 논란이 됐던 건데 어찌 보면 이번 특검의 가장 저는 실패한 게 100만 원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돈 문제, 결국은 선거라는 게 돈이 오갔다, 그다음에 어떤 자리가 오갔다, 뭔가 도와주면 대가로. 근데 이 1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찌 보면 특검이 판단 미스를 한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가 있고 진술을 그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자기들끼리 그냥 주고받은 뭐 녹취록에 있는 거고 그렇게 말한 적도 없다라고 하고 있어서 처음부터 이 부분 정리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특검에서 계속 이제 돈 문제가 많이 흘러나왔어요. 지금 송인백 비서관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어디 골프장에서 뭐 월급을 받았다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거는 나중에 검찰에서 그냥 수사할 부분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거든요. 굳이 언론에 나올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나오면서 바로 이게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닌데 왜 이런 조사를 하느냐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번 특검의 가장 큰 목적은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했는지 그리고 지방선거에 어떤 뭐 자리를 준다고 했는지 두 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송인백 비서관이나 백원호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댓글 조작에 관여한 건 아니에요. 뭐 소개해줬다든지 아니면 이런 건 있지만 그다음에 지방선거는 관계없어요. 지난번 대선과 관련된 일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특검에서 어째 보면 피의자로 전환해서 수사하기 힘든 경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수사 부실 같은 경우에도 특검이 뭐 밝히는 게 없기 때문에 부실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특검 수사에서 더 나가기 힘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댓글 조작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그렇죠. 뭐 이런 내용들은 그렇죠. 또 연관돼서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또 특검에 또 명시가 맞습니다. 되어 있기 그 때문에 부분이 그렇게 항상 되는 것 논란이 같은데. 되는 부분인데요. 뭐 관련된 사건이나 수사하다가 인지한 사건은 예. 수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이제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뭐 노회찬 의원 사건도 있었지만 예. 이 김경수 의원 사건도 처음에는 그 2,700만 원이 굉장히 불거졌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수사를 하려 그러면 쭉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하다 말아버렸거든요. 지금 이제 송인백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차피 이게 문제가 되면 결국 검찰에서 수사를 할 걸로 봅니다. 넘긴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보면. 근데 이 부분이 이미 언론에 나와버린 거예요. 마치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어찌 보면 언론에 대응한다 그럴까요? 아니면 특검이 뭐 이게 브리핑 같은 걸 통해서 정식적으로 밝히면 되는데 개별적으로 취재를 하면서 밝히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격가지가 나오면서 특검이 본류를 좀 잃어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특검 수사가 25일 날 이제 만약에 종료될 경우에 특검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이제 검찰로 넘어가는 게 되는 겁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겁니까? 수사를 결국, 어떻게 결정을 특검에서 결국 하면 이렇게 되는 더 이상 겁니다. 수사를 안 하겠다 이렇게 특검이 할까?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예. 결국은 이제 수사는 종결이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수사의 종결은 곧 재판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종결을 하면서
재판에 넘길 것은 재판에 이제 공소장을 넘기는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그 뭐 빈손 특검이네 뭐네 하는데 사실 이미 성과도 적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드루킹에 대해서 드루킹 이 1심 판결 선고하기 직전에 특검이 조사를 해서 추가 기소를 했죠. 1차에서 지금 그 검찰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넘긴 게 댓글 537개에 대해서 그 업무 조작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지난번에 그 5월이었습니까? 6월이었습니까? 추가 기소를 하면서 전체 댓글이 한 10배가 넘는 5,500개가 넘는 댓글에 대해서 그 문제가 있다고 했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한 16,000개 정도의 댓글에 대해서 조작을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22만 개까지 그 조작했는 댓글을 굉장히 훨씬 더 많이 그 추가적으로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제 그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공범으로 기소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기존의 검찰에서 재판에 넘긴 것과 이번 이 특검이 조사해서 추가적으로 넘긴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공범으로 해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의혹은 어떻게 하느냐. 연장이 되면은 특검에서 조사를 할 것이지만 수사 보고서에서 기존에 이제 수사를 하지 못했던 그 부분과 앞으로의 향후 숙제는 전부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이 그 특검이 있는 곳에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쉽게 말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그 관련되는 수사 기록을 다 넘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미 재판에 넘긴 부분은 특검이 계속 그 1심, 2심, 3심까지 해서 공소 유지는 계속 해 나가고 나머지 수사해야 될 것은 중앙지검에서 앞으로 수사를 담당한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아주 뭐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는 이쪽 변호인 측 나오면 상대는 공판 검사하고 특검보가 출석을 하는 게 그렇습니다. 결국 그 최초에 이제 검찰에서 일부 기소를 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그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특검이 기소를 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검 측과 이 검찰 측이 공소 유지는 같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일반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뭐 수사가 좀 불리해지는 게 있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을 계속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연장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또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 수사는 의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특검은 이와 같은 드루킹과 관련되는 댓글 조작 의혹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돼서 인재 있는 사건까지도 다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 특검 아니겠습니까? 여야의 추천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특히 야권 같은 경우에는 특검을 연장해라. 특히 보면은 그 지금 뭐 한국당이라든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일치해서 특검의 연장을 주장을 하는 것은 그만큼 사건 자체가 정치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현재의 중앙지검으로 갈 경우에는 결국 인사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에 대한 관계에서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얼마나 수사 의지를 가지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어떤 그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차원에서도 특검으로 뭐 그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도 특검보다 더한 것도 조사를 받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특검에서 조사하는 것도 뭐 결국 특검에서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더더욱 현재의 어떤 정치적 입지가 탄탄해진다는 입장에서는 뭐 결국 특검이 연장되는 것이 반드시 그 결백을 주장하는 김경수 지사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달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특검이라는 건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의 특검은 이제 드루킹과 관련된 어떤 불법 행위라든지 댓글 조작에 관련되었거든요. 근데 검찰 수사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이제 뭐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자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찰이 다 수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한이 없어요. 근데 이제 특검이 지금 문제가 계속 됐던 게 왜 특검이 대상이냐 그게 수사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쩌면 검찰로 그냥 넘겨서 검찰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모든 걸 다 수사할 수 있거든요. 공소 뭐 제기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러면 어차피 지금 문제가 되는 특검 범인이 아니냐 이런 논란에서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하는 게 오히려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독립성 면에서는 특검이 오히려 좀 더 유리한 것이고 수사 범위 면에서는 일반 검찰로 넘어가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법부 재판거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이지 뭐 점입 가경이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기춘 전 실장이 강제징용 소송 문제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좀 드러나는데 이걸 같이 공모하는 그 협의하는 그 과정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참 몇몇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모임이 한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1차에 걸쳐 2차 2014년 10월에
총리 공간에서 다시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그 증거가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13년 말에 그 당시 그 대법원 행정처의 차한성 처장이 재판 그 사건과 관련해서 전원 합의체로 이 회부하는 그런 여부, 재판을 좀 더 지연하는 여부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어제 나오는 보도 같은 경우에는 그로부터 한 1년쯤 뒤인 2014년 10월 달에 그 당시에 이제 박병대 행정처장이 또 다시 같이 모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 부분은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 어떤 그 관심 내지 분노를 사는 일이 벌어져서 과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전범 기업에 대한 어떤 그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판 거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의혹이 있지만 또 법원 영장 기각하다 보니까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대법관들의 과거에 연루된 네. 부분들도 수사 과연 진행될지 여러 가지 관심입니다만은 어떻게 이게 지금 사건을 간단히 보면요. 첫 모임은 아마 이게 큰 틀로 보면 이렇습니다. 1, 2심에서는 이미 2000년, 2005년에 제기되는데 이제 기각이 됐다가 대법원에서 2012년 5월에 받아들여졌어요. 쟁점이 뭐였냐면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인해서 개인의 청구를 포기했냐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어찌 보면 약간 뭐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하면서 그럼 첫 모임 했던 2013년 12월은 어땠냐면 재상고를 하고 나서 4개월 정도 지날 때예요. 4개월 전에 했거든요. 4개월이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에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할 거냐 말 거냐 그걸 결정하는 예. 때였거든요. 어찌 보면 이때 첫 모임은 심리 불속행 기각하지 말아라. 어떤 그 정도의 어떤 논의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모임 뭐냐면 사실은 본안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앞으로. 이때 이제 뭐 개법원 규칙도 바꿔서 이전서를 내라. 그다음에 오히려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는 전범 기업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단과도 이걸 상의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결국은 문제는 절차적인 문제, 심리 불속행 기간에도 했고 그다음 본안의 문제까지 갔거든요. 이거를 사실 전원합의체 협의에서 뒤집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 정황이 쭉 보인단 말이죠. 저는 이게 당연히 대법원까지 수사 가야 되고 지금 뭐 PC 같은 것도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안 되면 이제 영장 청구를 해서 말아야 되는데 지금 대법원이 예. 지난번에 현직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안 냈는데 그분이 퇴직한 분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서서히 아마 자진 제출을 하든가 아니면 뭐 강제 수사로 방향으로 나가야 추미애 된다. 대표도 뭐 사실- 특별법 네. 뭐 이야기도 오늘 꺼낸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참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예. 2012년에 제가 그 대법원에 그 대한변협에 대변인을 일을 할 때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1심, 2심에서는 전범기업 손을 들어줬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온 당시에 이제 대법원에서는 1심, 2심이 잘못됐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손을 들어줘야 된다라고 해서 파기환송하면서 국민들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환영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그 사건이 고등법원에 갔다가 대법원 판결대로 판결을 해서 손해배상을 판단을 하니까 예. 그 판결을 일본 그 신일 철쭉임이라든가 이런 데서 대법원에 다시 올리니까 그때서야 외교부에서 이거 문제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이것도 돈을 인정하면은 한일 관계 급속히 냉각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그 청와대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같이 다 모여서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를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외교적 차원에서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국민이 어떤 마땅히 배상을 받아야 되는 측면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특히 일본의 어떤 편을 들어서 이것을 재판을 적어도 지금까지 미뤘다고 한다고 하면은 예. 국민의 어떤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되는 대법원의 소명에 대해서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문제에서는 앞으로 알겠습니다.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